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2살이고 올해 결혼하게 될 예비신랑은 34살입니다. 운명처럼 다가온 이 남자의 행동에 제 마음에 사랑이 불타올랐고 제가 먼저 고백을 하면서 미래까지 약속하게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남자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좋은 추억 만들려고 엄마와 아빠와 함께 어디든 나가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뒷산이라도 가자고 합니다. 퇴근해서 매일 집에서 보는 건 맞지만 가족과 함께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을 쐬면 그만한 행복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남자를 만나 사랑을 키우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온 적도 한 번도 없었기도 했죠. 그렇게 평상시와 같이 주말만 되면 저는 밖에 나가자고 했고 아빠와 엄마는 귀찮다며 오늘은 쉬자면서 안 나가려고 안방으로 도망가는 아빠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엄마는 저녁 준비를 한다면서 시장에서 필요한 거 이것저것 사오라면서 아빠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그렇게 저희는 시장으로 목적지를 잡았습니다. 아빠와 함께 시장에서 구경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들떴고 아빠 팔짱을 끼곤 콧노래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마침 시장까지 가는 버스가 도착을 했고 저는 재촉하며 빨리 버스에 오르자고 했지만 잠시만 기다리자는 말과 함께 저는 의아해하며 전화통화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통화가 끝나고 저에게 친구가 온다면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전화통화가 좀 오래 걸렸지? 미안하구나. 다름이 아니라 아빠 친구가 여기로 온다는데 같이 갈 수 있지? 네? 아빠 친구분이 여기 온다고요? 저는 아빠랑 둘이 가고 싶은데 왜 같이 시장을 가요? 또 술 마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앞까지만 갈 거야. 아빠 친구가 버스 기사거든.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쪽으로 지나친다고 하니까 타고 가면 되겠다. 시장까지는 안 가지만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내리니까 걸어서 시장 가도 되는 거지? 친구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나도 많지 않으니 이럴 때 잠깐이라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해해 줄 수 있지? 아, 그런 거였어요? 저는 시장까지 같이 가서 술 드시려고 하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빠 친구분 중에 버스 기사분도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저한테 한 번도 버스 기사 하고 계시다는 친구분 이야기 꺼낸 적 없잖아요. 아, 알고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았어. 아빠가 출근하면서 타는 버스인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었고 술 한잔 걸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네. 그래서 그런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거라. 알겠지? 그렇게 저는 버스가 올 때까지 아빠와 친구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도착한 버스에 아빠가 먼저 올라가고 뒤따라 저도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친구분과 인사를 하며 저를 소개해줬고 저도 인사를 하면서 그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 아저씨의 뒷자리에 타고 있던 한 남자가 아빠에게 인사를 했고 아빠는 오늘 쉬는 날이냐며 물어봤습니다. 자네 오늘 쉬는 날인가? 원래 주말도 쉬지 않고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 아, 요즘 경기가 안 좋아져서 주말에는 쉬는 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말동무라도 해드릴 겸 이렇게 따라 나왔네요. 별일 없으시죠? 시장 가신다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던데 따님분이랑 데이트도 하고 좋으시겠어요. 맨날 주말만 되면 귀찮게 해서 아주 죽겠네. 집에서 쉬고 싶은데 쉬는 꼴을 못 봐요. 은정아, 인사해라. 아빠 친구 아들이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친구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을 가고 있었고 저는 있는지도 모르시는 건지 뻘쭘함에 창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많이 막혔고 버스에 있는 시간이 꽤 오래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건지 의식을 잃으시면서 쓰러지셨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건강하셨던 아빠가 쓰러지니 너무 당황했고 아빠를 불렀지만 대답 없이 몸에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 저는 어쩔 줄 몰라 당황했고 주변 사람들 또한 너무 놀라며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 친구분 아들이 저보고 비키라면서 아빠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의식을 살피더니 심장마비 온 것 같다며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너무 무서워서 멘탈이 무너져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기요, 지금 그렇게 멍하니 있을 시간 없는데요?
빨리 119에 전화해야 하지 않겠어요? 빨리 전화하세요. 아, 네, 알겠어요. 죄송해요. 아빠, 일단 여기 차가 많이 막히고 있으니까 정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가 움직이면 심폐소생술이 너무 힘들어요. 알겠다. 승객 여러분들, 일단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니 다음 차를 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빠 친구분께서 양해를 구하고 있었고 저는 119에 전화를 걸은 상태에서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걸 보더니 이 남자는 저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라면서 저희만 남게 된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 말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게 해줬고 현재의 위치와 함께 119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아빠의 상태를 알렸습니다. 친구분께서는 밖에 나가셔서 주위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빠와 저 그리고 아들 되는 분만 남아있는 공간에서 숨가쁜 목소리가 들렸고 쉬지 않고 숫자를 세면서 심폐소생술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그걸 버스 밖에서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저희를 지켜보기만 할 뿐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눈빛에는 꼭 우리 아빠를 살려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그렇게 119가 도착을 하면서 아빠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헐떡이며 온몸이 젖어버린 남자를 뒤로 하고 정신없이 구급차에 타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아빠는 힘들게 정신을 차렸고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병원에서 대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19 대원분께서 오시더니 아까 그분 남편 되시는 분이냐고 말하길래 저는 아니라고 부인했고 구급대원은 그분이 정말 대단하다며 그 남자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 구급대원들도 혼자서 하기 힘든 심폐소생술을 혼자서 했다는 건 엄청난 정신력으로 자신과 아마 싸웠을 겁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체력을 나눠 진행하는데 주위에 아무런 도움 없이 혼자서 외롭게 싸웠다는 건 아마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에 온 힘을 다했을 겁니다. 그렇게 구급대원은 그 남자를 칭찬하며 떠났고 저는 병원에서 아빠 옆에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뒤따라온 그 남자는 아빠 괜찮으시냐며 현재의 상황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이 더욱더 크게 터지게 되면서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아빠의 모습을 보곤 다행이라며 의자에 털썩 앉았는데 저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곤 더욱더 많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에 머리까지 젖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해져서는 거의 기절하다시피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어느 정도 친분은 있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저희 아빠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에 행동했다는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옆에서 도와줄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지금 상황을 함께 해줬고 뒤이어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오셨습니다. 저녁에 아빠 친구분도 오셨고 아빠는 검사를 마치고 하루는 병원에 있는 게 좋겠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친구분과 아들에게 감사함을 전했고 친구분께서는 나중에 밥이나 함께 하자며 몸 관리 잘해서 나오라면서 악수를 하시고 저와 엄마는 고맙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남자와 저와의 잊지 못할 첫 만남이었습니다. 너무 강렬한 기억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현장에서 우리 아빠를 살리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정에서 보인 이 남자가 제 마음에 들어왔는지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었고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퇴원 후 아빠도 집에 오셔서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리셨고 예전과 같은 일상을 보내며 엄마는 새벽부터 부산하게 움직이셨고 그 소리에 저도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 친구분과 그 남자가 저희 집에 온다는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오냐고 소리쳤고 시간이 지금밖에 없었다면서 1시간이면 도착한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예고도 없었던 이 상황에서 저를 살려야겠다는 굳은 의지 하나로 온갖 정신력을 동원해서 씻고 나와 전투적인 화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메이크업을 마쳤고 이쁜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엄마와 아빠는 정신 나갔냐며 아침부터 혼자 쇼한다고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웃겼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도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약속했던 시간이 다가왔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으며 반갑게 인사하며 들어오는 얼굴에 저 또한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이 남자는 두 번째의 만남이었고 비록 서로 말은 잘 하지 못했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이 남자에게 시선을 사로잡히고 말았네요. 짧지만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준 식사 한 끼를 대접받고 가시려고 하는 거 저는 이 남자에게 따로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나중에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고 싶다는 말에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그렇게 연인 사이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결혼식을 올리게 되네요. 아직도 믿기지 않고 운명처럼 다가온 이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아빠도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그때 일 이후로 더욱더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네요. 벌써 이런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예비신랑과 한 번도 다툰 적 없고 서로를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축복의 메시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제 사연을 읽으신 분들 모두 저희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네요. 항상 행복하시고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